무조건 발뺌의 영장심사 보이콧 불참했죠? MB 구속 자충수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노림수가 있었을까요? 판을 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5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넘겨서 자정을 넘겨서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죠. 자, 법원의 판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지위나 범죄 중대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를 했다. 자, 영장을 집행했을 때 어제 뭐 사진, 영상 많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덤덤 MB 이제 가야지 이런 말을 했고요. 가족 측근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고 본인이 직접 나가 구속영장을 확인한 뒤 검찰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들 이시영 씨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지만 그저 눈물만 우는 모습이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에게 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지켜봤지 않았을까 하네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영장 발부 직전 정치 보복을 주장했는데 침통한 측근 20여 명이 어제 밤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웅을 했죠. 자, 이후에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는 716번, 716번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들어서 시설은 괜찮다고 하는데 빌딩 형태라고 합니다. 12층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 유인태 전 의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속 전 모두 고백하라고 하니 MB 쪽, 그러니까 MB 측근들이 너무 늦었다라고 말을 했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자, 정당 쪽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는 마땅한 결과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이렇게 뭐 참담한 심정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뇌물액이 110억이다, 뭐 비자금이 300억 얼마다, 혐의가 몇 개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검찰의 추정이고 혐의일 뿐이지. 그야말로 그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실로 밝혀져야죠. 네. 근데 뭐 그러나 재판을 일단 지켜보는 거죠. 구속이 확정된 순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구속이 확정된 순간엔 이제 가야지 그러셨죠. 어제 기정일관 담담하셨죠. 예. 예. 자, 영상이 나온 동안 제가 6분 패널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 그리고 행동 이렇게 한번 보여줬죠. 근데 그중에서 혹시 자충수로 보이는 것과 노림수로 보이는 것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었을까를 저희가 좀 골라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차지원 교수님부터 좀 볼까요? 예, 아까 그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렇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표리부동이고 예. 은행불일치라고 그랬는데 예. 뭐 안희정 충남 전 지사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막 표리부동 은행불일치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더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예. 이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 어디 갔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 그래도 저분의 말이 맞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을 오히려 자극을 한 셈이 된 거죠. 자충수가 된 거죠.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노림수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구속당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소위 말 진보 정권 좌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우쪽으로 기울어지면 나는 결국 벗어날 수 있을 것이야. 그 이야기 때문에 뭐 언젠가 나의 참모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사면이 과연 가능할까요?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 약간 저희가 배경음악으로 약간 배경음악이나 배경 목소리로 약간 전달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주수 소장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글쎄요, MB 옆에도 변호사들이 있고 법 전문가들이 있고 측근들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어저께까지 이제 구속되는 상황까지는 대강 예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전략회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아마 MB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예. 자, 만약에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모르쇠, 나는 몰랐다라고 했을 경우 구속은 가능하다. 구속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하지만 일부를 시인하게 되면은 구속은 면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봤을 거고 그 핵심에는 이번 이제 사건의 그 혐의 내용도 보면은 다스라고 하는 것,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뭐 그 이외에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의 경우 다른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되더라도 다스가 실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마지막 결론이 났었을 때는 어찌 보면은 검찰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MB의 선택은 나는 일단 다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전면 부인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구속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은 왔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법리적으로 싸울 여지가 남아 있고 만약에 이것을 뭐 역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말로 뭐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이제 진술만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했을 경우 한 방에 이 상황을 국면을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스와 관련해서 전면 부인,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지금은 자충수일 수도 있지만 재판이 진행될 땐 또 노림수일 수도 있다.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한규 변호사님. 네, 전 노림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노림수는 이제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정치 탄압 이제 프레임으로 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보복 이쪽으로 가겠는데 근데 이분이 약간 간과하신 게 이분의 이 범죄 혐의로 이제 드러난 것들의 이제 상당수가 사실은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 비리. 어떤 뭐 정치적인 정책을 함에 있어서 좀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뭐 개인의 뭐 재산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그 가족 친인척들 간에 네 거다,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오고 있거든요. 이런 개인 이권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일정 부분 이분이 이제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던 보수 세력들마다 상당 부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사무실이 그 법원 검찰청 그 사이에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지지자들이 태극기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매일 나와서 시위를 해서 뭐 굉장히 좀 약간 시끄럽다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 당일 조사받는 당일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지자들이. 거기서 이분은 지금 뭐 좀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걸 좀 느끼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앞으로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고 보니 어제 구속영장이 집행됐던 그 논현동 다택 앞에도 사실은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현장 기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에 저런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자, 정태근 전님께서. 저는 뭐
MB가 대통령 당선된 예. 직후까지 캠프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국민들께 죄송스럽고요. 더 찹찹한데요. 약간 좀 참담한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참담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온 것도 그렇고 예.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온 예,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전에 우리라고 정보가 없냐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 캠프나 주변 사람 참모들이 아마 고육책이다. 우리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에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결국 나중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예. 대선 전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에도 무수한 문제가 있었다더라 예. 라는 것들을 확인해가는 과정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참모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참모들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예. 참모들이 제대로 예. 정보를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제대로 조언을 해주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이 들어갈 수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는데 예. 적어도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자세를 얘기했고 심지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수도 포기했으면 좋겠다. 네. 뭐 실제로 뭐 그것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그런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지금 노림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림수 없습니다. 골드타임을 이미 놓쳐버린 겁니다. 적어도 이번 재판까지 가는 과정, 또 선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는 뭐 그 쟁점이 형성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요. 예. 하지만 그 외에 상당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 여론이 MBR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노림수가 있을 수도 없고 예. 오히려 지금이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좀 재판을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장수 소장님. 저분은 예. 저분이 집권할 때 예.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했어요. 의혹을. 어떤 내용입니까? 뭐 UAE 원전 의혹도 예, 했고 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꼼꼼하게 예. 이렇게 저한테 좀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분이 저는 저렇게 쉽게 가실 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그냥은 안 갈 거다. 저 한 방이 있을 것이다. 예. 또 한 방이 있을 만한 것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냥 저렇게 이제 맥없이 이렇게 갔는데 한 방에 있다 말을 너무 남발한 것 같아요. 집중해서 그 타이밍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척건들이 저는 알만한 일은 이번에도 새로운 신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아다니던 이야기들이죠. 예. 그런데 척건들에 대해서 저분이 상당히 소홀했죠. 그래서 척건들을 좀 잘 보살피고. 그렇죠. 지금 측근들의 진술을 통해서 나온 게 많거든요. 네, 지금. 그랬다면 이렇게 대응이 허술하지는 않았을 거다. 예. 이렇게 보고 또 저분이 처음부터 시인하고 국민 사과를 하면 안 당했을 거다. 저는 그 말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정권 바뀌자마자 다스는 누구 거냐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시인한다고 구속이 안 됐겠습니까? 그건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 저분이 이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옥중에 폭탄 선언은 없을 것이다 보고요. 네. 유일하게 노림수가 UAE 논란이었습니다. UAE에 자신의 문제들을 뒤졌다. 예.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뭐 원전 폐기물 문제가 예, 있다에 붙었잖아요. 잠시 또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비긴 것처럼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 상당히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타이밍은 그때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죄송. 노림수는 뭐 사실상 없는 거네요. 지금 설명하신 거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그 카드를 쓰지 못하고 밀려가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무기력해져 버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척건들이 지금 이렇게 망해버린 권력에 예. 누가 나서서 싸우자고 권고를 하겠습니까? 다 그러면 손해다고 하겠죠.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다섯 분하고 딱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예. 자꾸 이게 제가 MB 편들다가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저는 이게 제 소신껏 말해보면 예,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MB는요 자충수 때문에 이게 구속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 어차피 구속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보복 표적수사 있잖아요. 예. 표적수사는 이게 구속될 때까지 텁니다. 저는 이게 표적수사의 개념을 이렇게 정해요. 표적수사는 이게 범죄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다. 범죄에 대한 수사면 그 범죄가 없으면 수사 그만둡니다. 그게 법률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예, 그렇죠. 수사라는 게? 예. 사람에 대한 수사는 그 사람이 구속될 때까지 계속 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국정원 사이버사 댓글부터 시작했죠. 그다음에 다스 비자금 했죠.
또 이게 안 나오면 국정원 특활비 하죠. 또 안 나오면 이게 그 민간인 뇌물하죠. 나올 때까지 틉니다. 이게 표적 수사예요. 그럼 이게 MB는 어떻게 하든 질문을 좀 받고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이건 다 의혹이 좀 말이 안 되는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되더라도 저 말은 이게 그 수사라는 게 과거에 검찰이 이게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이 틀리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MB가 시인하든 부인하든 어떻게 하든 구속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구속시키려면 검찰이 놓을 때까지 털면 구속 안 될 수 없잖아요. 이게 뭐가 있으니까 뭐 털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완전히 없는 데서 이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래서 이게 수사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캠프든 대선 자금 털면 다 이게 법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07 대선 자금 놓듯이 저는 이게 이렇게 보고 구속은 불가피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림수는 뭐냐? 바로 이게 이제는 여론이 아닌 법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법정에서 한번 다투보자. 이제까지 이게 검찰 수사는 여론에 의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의 사실이 계속 공표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그게 이제 구속 여론이 높아지고 이게 바로 여론에 의한 수사라면 이전 이게 법원에서 정말 이게 어떤 증거나 어떤 이게 팩트 또는 이게 법리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다투보자. 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보자. 이게 노림수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정태근 전 의원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어요. 예, 지금 서 변호사 같은 주장이 왜 나오냐면은요. 검찰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도곡동 땅을 중심으로 한 수사를 세 차례 했는데 예를 들면 2007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BBK 특별수사본부 그다음에 있었던 정호영 특검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MB가 후보가 되기 전에 이 MB가 후보로 확정된 게 2008년 8월 20일이거든요. 도곡동 땅에 대한 2007년이요. 2007년이죠? 8년이 아니고. 2007년 8월 20일인데 도곡동 땅 소유 문제와 관련된 수사 발표를 2007년 8월 13일 날에 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 두 사람 거는 아니고 제3자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명박 후보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면 경선에서 졌죠. 그렇죠. 달라졌겠죠. 뭐. 경선에서 졌죠. 그러니까 검찰도 이번에 사실은 기소를 하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도 사죄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MB도 그때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후보가 되기도 전이니까 그때 넘어갔으니까 이거 계속 묻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그 전에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무혐의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혐의가 다 드러나서 의혹이 생겨서 구속까지 된 거. 검찰 쪽에서도 좀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김한규 변호사한테 요거 하나만 좀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이제 법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검찰이 방문 조사를 한다.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방문 조사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조사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더 추가 조사는 못 하고요. 사실은 뭐 굳이 비교하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지금 방문 조사를 좀 거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공소 유지를 이제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관련자의 진술이라든가 뭐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다면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부분이 좀 이제 불확실하다. 그 생각이 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구속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방식의 좀 수사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요 관련돼서 저희가 영상 짧게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심적으로 충격이 있으신지 별 말씀을 많이 안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상의한 사건에 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변호사로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검찰 방문 조사에 불응할 방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토하는 거 맞나요? 네, 그것은 뭐 전혀 지금 검토 대상 아니고요. 이미 조사를 다 받으셨는데 조사에 대한 지난번에 조사에 대한 부분을 바꾸거나 첨부할 것이 추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죠. 그래서 근데 그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은 지금 그대로인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뭐 참담한 심정이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뇌물액이 110억이다, 뭐 비자금이 300억 얼마다, 혐의가 몇 개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검찰의 추정이고 혐의일 뿐이지 그야말로. 그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실로 밝혀져야죠. 네. 근데 뭐 그러나 재판을 일단 지켜보는 거죠. 구속이 확정된 순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구속이 확정된 순간엔 이제 가야지 그러셨죠. 어제 그냥 시정일관 담당하셨죠. 예. 예. 자, 영상이 나온 동안 제가 6분 패널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 그리고 행동 이제 보여줬죠.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자충수로 보이는 것과 노림수로 보이는 것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었을까를 저희가 좀 골라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차지원 교수님부터 좀 볼까요? 예,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렇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표리부동이고 은행불일치라고 그랬는데 안희정 충남 전 지사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표리부동 은행불일치 때문에 아마 국민 무조건 발뺌에 영장심사 보이콧 불참했죠? MB 구속 자충수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노림수가 있었을까요? 판을 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5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넘겨서 자정을 넘겨서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죠. 자, 법원의 판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지위나 범죄 중대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를 했다. 자, 영장을 집행했을 때 어제 사진, 영상 많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덤덤 MB 이제 가야지 이런 말을 했고요. 가족 측근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고 본인이 직접 나가 구속영장을 확인한 뒤 검찰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들 이시영 씨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지만 그저 눈물만 우는 모습이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에게 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지켜봤지 않았을까 하네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아마 MB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예. 자, 만약에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모르쇠, 나는 몰랐다라고 했을 경우 구속은 가능하다. 구속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하지만 일부를 시인하게 되면은 구속은 면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봤을 거고 그 핵심에는 이번 이제 사건의 그 혐의 내용도 보면은 다스라고 하는 것,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의 경우 다른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되더라도 다스가 실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마지막 결론이 났었을 때는 어찌 보면은 검찰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MB의 선택은 나는 일단 다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전면 부인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구속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은 왔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법리적으로 싸울 여지가 남아 있고 만약에 이것을 역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정말로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이제 진술만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했을 경우 한 방에 이 상황을 국면을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스와 관련해서 전면 부인,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지금은 자충수일 수도 있지만 재판이 진행될 땐 또 노림수일 수도 있다.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한규 변호사님. 전 노림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노림수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정치 탄압 이제 프레임으로 정치 보복, 정치 탄압 보복 이쪽으로 가겠는데 근데 이분이 약간 간과하신 게 이분의 상당히 더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 어디 갔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도 저분의 말이 맞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을 오히려 여론을 자극을 한 셈이 된 거죠. 자충수가 된 거죠. 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노림수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구속당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소위 말 진보 정권 좌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우쪽으로 기울어지면 나는 결국 벗어날 수 있을 것이야. 그 이야기 때문에 뭐 언젠가 나의 참모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사면이 과연 가능할까요?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 약간 저희가 배경음악으로 약간 배경음악이나 배경 목소리로 약간 전달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주수 소장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글쎄요, MB 옆에도 변호사들이 있고 법 전문가들이 있고 측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어저께까지 이제 구속되는 상황까지는 대강 예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전략회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영장 발부 직전 정치 보복을 주장했는데 침통한 측근 20여 명이 어제 밤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웅을 했죠. 자, 이후에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는 716번, 716번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들어서 시설은 괜찮다고 하는데 빌딩 형태라고 합니다. 12층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 유인태 전 의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속 전 모두 고백하라고 하니 MB 쪽, 그러니까 MB 측근들이 너무 늦었다라고 말을 했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무 늦었다. 자, 정당 쪽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는 마땅한 결과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해 보십니다.